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나오네요. 주말이니까 두 번 나와도 되죠? 아까 낮에 짧게 찍었는데, 바깥에서 자동차 도난 방지 그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안 돼서 중간에 문을 닫고 했는데, 전반부에 들어갔죠. 굉장히 소리는 크지 않은데 되게 신경 쓰이시죠?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소리에 민감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괜찮죠? 지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가나요? 네, 어저께 나온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보니까 영국의 영국 과학 기술 디지털 장관이신데요. 이분이 블룸버그하고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크립토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런던이 특히 크립토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의사를 표현했어요. 인텐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런던이 크립토의 중심지가 되기를 인텐드한다. 네. 원한다. 뭔가 이게 장관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걸 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냐면 2014년도 8월에요. 체크해놨는데 2014년 8월에 영국의 재무장관 오스본이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우리는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놀랬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의 110페이지에 보면 2014년 8월 6일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을 비트코인 및 미래의 디지털 화폐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화폐의 가치와 잠재력을 연구할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연말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과 규제 방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영란은행,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이다. 그는 비트코인은 가능성과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영국이 계속해서 금융의 중심으로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이 이 연설을 하기 전에요. 로보코인 ATM에서 비트코인 자동 판매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 파이낸셜 타임즈는 비트코인을 싫어했거든요. 이때부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손해봤다. 13%나 잃었다. 이때 좀 떨어졌어요. 네, 이때도 13% 떨어지면 지금 여러분들 13% 크게 느껴지는데 이때는 13%면 그냥 하루나 이틀 동안 떨어지는 거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이때 그랬어요. 그래서 13% 떨어졌다고 조롱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네. 여러분, 제가 이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 같은 잡놈이나 좋다고 하고 강하다고 하는 거지. 영국이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항해 시대에 결국 결승전에서 승리한 나라인데 이제 승리했는데 오래 지키다가 이제 그걸 이제 넘겨줬지만 전쟁을 해서 넘겨준 건 아니죠. 패권을 넘겨줬죠. 근데 어쨌건 결승전에서 승리한 영국이 그것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이 왜 비트코인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올라가겠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조롱처럼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아마 시장이 반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잽을 계속 맞다가 시장이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와중에 왜 영국의 과학기술부 디지털 장관이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국에게는 어떤 DNA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금융의 DNA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항해 시대 오더콜 강의에서도 네덜란드와 영국이 앞선 대항해 시대 패자인 포르투갈과 스페인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금융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국도 네덜란드한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모르고 있었다가 이때 본격적으로 시티 오브 런던에 대해서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얘기해 드렸던 유로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영국의 금융 DNA와 관련이 있다는 걸 세상 깨달으면서
옛날에 학교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배웠던 유로 달러를 다시 읽고, 아, 이게 국제적인 사채 시장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채 시장, 명동 시장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국은 그 스위스가 그 준 돈을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냥 누구한테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보관하는 그런 그 DNA가 스위스라면, 영국은 누가 돈을 맡겨도 그걸 돌려가지고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리는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이런 영국이 왜 비트코인 2014년도에 재무장관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국가 전략 사업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냐.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했잖아요. 하는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2014년도, 지금 8년 전에도 오스본 재무장관이 영국이 이 새로운 금융허브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금융허브를 유지하는데, 지금 크리스 필브빌이라는 그 필프입니다. 앞에는 F고 뒤에는 P 발음일 거예요. 필프죠. 이분은 왜 지금 이 국면에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망가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영국과 런던이 이 크립토 암호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냐.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보물섬이라는 책, 그 자금 세탁을 연구한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일 거예요. 이 사람도 케인즈안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관리형 경제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인데, 이분이 시장주의자는 아니죠. 이분이 보물섬이라는 책에서 그 시티 오브 런던을 엄청나게 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악의 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영국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그 시티 오브 런던은 이제 금융 자치 도시 같은 그런 중세 금융 길드가 자리 잡은 곳인데, 여기가 세계의 악의 축이고 더러운 돈은 다 얘네가 돌린다. 역외라고 하죠. 오프쇼어. 역외 금융의 허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관점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규범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선과 악으로. 그런데 그런 보물섬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진 않습니다. 책 되게 난잡합니다. 저는 뭐 인내력을 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한 두어 번 읽었는데요. 책을 좀 되게 못 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래도 이런 분야를 평생 팠으니까 배울 게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영국의 관료가 자금 세탁을 걱정해? 바로 그 시티 오브 런던이 자금 세탁의 원흉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이들이 진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자금 세탁 같은 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크립토, 그러면 이제 글로벌 그 국가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언급해 주면서, 그거는 이제 의례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런던이 그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참 미묘하죠. 물론 이제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도 있겠죠. 이러면서 이게 정부라는 게 뒤섞여 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8년 전에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가 참 이상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이 뭔 줄 알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었거든. 근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고,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막 금융기관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금융기업들이 좀 제도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붐도 없었고. 근데 그냥 난데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을 보면 2만 달러 무너지고 막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주문을 외우시더라고요. 2만 달러 떨어지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고 비나이다를 하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네, 알겠어요. 당신이 이겼는데 여기까지 비트코인하고 멀리고 안 샀으니까 당신이 이겼는데, 제가 어제도 누구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 샀다면 이겼지만 이걸 승리를 굳히려면 지금 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안 사고 까지는 이제 작년에 안 사고 지금 안 샀으니까 비트코인은 떨어졌고 돈은 그대로니까 이긴 거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잡지 않으면
이긴 걸 확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들이 작년에 올랐을 때 팔지 않았으니까 승리를 확정하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안 사면 승리를 확정할 수 없다. 나중에 또 진다. 내 주변 지인들처럼. 내 주변 지인들은 계속 저한테 이겨왔어요. 계속 저한테 이겨왔는데 자기네들은 그대로고 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죠. 비트코인과 함께. 이 미묘함을 여러분들도 이 서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좀 너무 아찔하고 막 끔찍한데요. 멀리서 보면 그냥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비트코인 그렇게 약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약한가? 비트코인 2만 달러인데 이게 약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약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뭐길래 그 세계 자본을 투자하고 그런 자금을 돌리는 그런 허브의 그 DNA를 갖고 있는 영국의 이 엘리트가 비트코인이 뭐길래 비트코인을 굳이 지금 이 마당에서 망해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런던이 그거의 허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장관이. 여러분들이 이 엘리트들이 발산하는 이 복잡 미묘한 신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엄동설안에는 그 이성이 발동 안 하고 손이 움직이죠. 마우스. 그래서 비트코인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이런 뉴스가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조만간 저의 개인적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